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작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작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이 월요일의 공포는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월요병의 피로를 싹 날릴 만한 시원한 상승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기록을 세웠죠. 코스피와 코스닥 신고가 경신에 이어서 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시가총액이 장중에 6,1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세도 눈에 띄지만 저는 이 코스닥의 신고가에 또 한 번 눈길이 가며 코스닥이 그동안 전쟁 리스크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바이오주들의 동세, 합세가 이루어졌죠. 바이오주들까지 이렇게 가세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키맞추기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포인트 체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섹터에 집중되지 않고요. 이런 에너지가 골고루 좀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건강한 흐름이라는 증거인 거겠죠.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급등수사본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6,475포인트로 시작해서 고점 6,657포인트까지 키웠습니다. 소폭 내려놓고 2.15% 상승한 6,615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역시 장중에 1,229포인트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1.86% 상승한 1,2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의미 있는 주체 2명이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 홀로 팔았고요. 개인과 함께 기관이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갈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AI 밸류체인 단에 집중을 한 모습이네요.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소부장, 한미 반도체와 태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의 성능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대한광통신까지 주목을 받았고요. MLCC 쪽 삼성전기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 파도, 소부장단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특히나 효성중공업 오늘 500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고민들 깊어지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로보티즈 앞서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담아갑니다. 로봇주들 사실 그동안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지에 대한 궁금증도 깊어지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로 가장 많이 실리고 있네요. 그리고 효성, 지금 계열사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또 동국제강, 미국 쪽으로 철강에 대한 이런 좀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일진전기도 오늘 장중에 강했죠. 계속해서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면요. 역시나 반도체, 서울 반도체, 태성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 쪽에 대한 관심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까지 랭크되어 있네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열어볼게요. 네, 거래량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동국제약 쪽으로 대강 쪽으로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명신산업, 한미반도체까지 체킹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서울반도체, 리노공업, 이렇게 태성까지 반도체 쪽으로 열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도와드릴게요. 출발합니다.
네, 시작이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또 이렇게 역사를 써내려간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7,000p 가시권 느낌표 2개네요. 확신이 좀 느껴집니다. 우리 시장 이 기세로 계속해서 쭉쭉 갈 수 있을까요? 좀 무섭기도 해요. 일단 이 기세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한 2월까지 자고 일어나면 막 100포인트씩 올랐었잖아요. 아마 오늘도 지금 100포인트 넘게 올랐으니까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7,000p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이번 주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상황은 좀 봐야죠. 왜냐면은 역시나 중동 쪽 상황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와보지 못한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견조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시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일단 이번 주 내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항상 강조 드려왔던 부분들은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또 자체의 이 악재는 지금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상장사들 이익이 어떻습니까? 이익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국내 평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7천 얘기가 안 나오죠. 뭐 8천 그 이상을 지금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들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면은 또 이 기세가 앵커님 말씀처럼 이 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면은 이번 주 7,000p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별 일이 없다면은 뭐 1만 포인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쪽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상황을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만 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해요. 뭐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으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다라는 것.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정말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 대응 난이도 지수 자체는 분명히 좋은데 대응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이 뭐 사실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런 좋은 시장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이 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섹터 내의 뭐 대표주들 또 중심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야 뭐 급등 쪽 가벼운 종목들 있잖아요. 뭐 급등주들, 뭐 테마주, 개별주들, 뭐 수익률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탄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 상승기라면은 당연히 그 중심에는 업종 대표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소형주보다는 뭐 중대형주 또 덩치 큰 우량주들도 그 탄력이 제법 세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뭐 중심주들, 뭐 대표주로 여러분께서 포트를 구성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수가 뭐 다 같이 안 좋은 것도 너무 슬픈데 사실 지수 좋고 남들 계좌는 다 좋은데 내 종목만 안 좋은 것도 정말 슬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섹터의 대표주 또 주도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김충성 위원과 또 이후에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작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열어볼게요. 중장기 기대감, 전력 설비, 전선 쪽이네요. 이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궁금한 거 2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정말 갈까? 그리고 좋다고 한다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혹시 의심 있나요? 아니요. 반도체도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더 간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이 전력 설비 혹은 전선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사이클이에요.
뭐 이미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지는 오래됐고 그 관련주들이 일단 그 주가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섹터 종목들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지난주서부터 좀 상당한 그 탄력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뭐 우리 시장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슈가 이쪽 섹터에 전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좀 세게 반응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야겠죠. 일단 전해진 뭐 리포트 같은 것을 보면은 이쪽 섹터 일단은 그 실적이라는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대부분이 좀 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들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지난 4분기 뭐 실적, 신규 수주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 1분기도 뭐 당연히 뭐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투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데이터 센터도 데이터 센터지만 이쪽에 깔려있는 설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그 노후화, 교체 주기와도 맞물려서 이게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중동 전쟁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원자재 수급 문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실적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인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지난주서부터 좀 반응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이격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또 누군가에게는 매수를 꺼려하게끔 하는 부분들이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불어 본다 그래도 이쪽이 뭐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그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지난주서부터 반응들을 했어요. 이미 심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과 본다면 이격이 이만큼이나 지금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도 이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트레이딩 강의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신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샀으면 그냥 무조건적인 보유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고 적정 수준에서 샀으면 또 팔아주는 이런 그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격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지만 최근 또 수급이 지난주서부터 상당히 쏠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의 눌림을 활용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수급이 상당히 쏠리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도 여러분께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한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본다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전선 쪽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더 좋은 건 맞다. 그런데 대응을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쉴 만큼 쉬었다. 로봇주네요. 쉴 만큼 쉬었습니다. 최근에 좀 로봇주들 들썩거리는 움직임 포착이 됐는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가격 매력은 좀 충분해진 상황에서 모멘텀 어떤 트리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 이슈로 인한 반사수의 기대감, 또 내일은 제순항 장려의 방한 일정, 옵티머스가 하반기 양산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들 많던데요. 이제는 정말 쉬고 있던 로봇주의 비중 실어볼 때 된 건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서부터 사실 그 수급들이 역시나 이쪽 섹터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조만간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또 이제 이쪽 섹터 대표주들도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중요한 것도 쉴 만큼 쉬었잖아요. 제가 타이틀을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쪽 로봇 섹터에 한번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뭐 글로벌 각국이 이쪽 분야에 적극성을 보이고 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뭐 더불어 본다면 빅테크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또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GS 등등등 이 굵직한 업체들이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주가들은 최근에 많이 눌렸죠. 아마도 그 지난해 후반 또 올해 초까지는 아주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다가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눌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른 것들 다 올라올 때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올라올 때 이쪽은 좋은 건 알지만 충분히 좀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쉬는 과정에서 이슈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또 최근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있죠. 8월부터 양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 시작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국제 표준을 첫 제정했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또 삼성 그 노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로봇 투입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미 모멘텀은 충분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은 충분히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또 접근하기에도 부담 없는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종목별로 또 탄력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후반 또 1월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단 말이죠. 좋은 섹터인데 충분히 쉬었고 또 한 번 움직였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도 지난번 움직였던 것만큼 또 세게씩 반응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여러분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모멘텀이 있고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이쪽 아직 이제 막 움직일 듯 말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미리 선점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뭐 손색이 뭐 충분히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 세트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세 종목만 일단 골라왔는데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아마도 시작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봉만 잘 공략하시면 되겠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SPG라는 종목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것도 뭐 올 초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다가 충분하게 눌렸고 또 바닥을 그만큼 또 다졌고 이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클로봇 잘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이 종목도 대부분 비슷한 유형들인데 이미 충분하게 눌려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해도 뭐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쪽 지금 가격 매력 충분히 발생했고 사실 반도체나 광통신 뭐 이런 쪽에서 나 좀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봇 쪽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김충성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 PIM 131%고요. 나노팀과 SNS텍 역시 77%, 68.8%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또 대한전선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계속해서 상승률 뿜어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요. 4월 14일 비교적 뜨끈뜨끈한 종목이에요.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LIG 아큐보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에 신고가 경신도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생소하죠? 이름을 이노와이어리스가 네. 일단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통신 쪽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광통신과 엮여서 그쪽 섹터들이 상당한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겁니다만은 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체 수요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뭐 실적, 뭐 중장기, 뭐 안정적인 매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러한 시점이었죠. 한 며칠 쉬는가 싶었습니다만 바로 이때 긴 꼬리를 달렸습니다만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넘었습니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5만 5천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표가를 넘으면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챙기고 가자.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이제 매매 팁을 얻고 실제로 이제 매매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남겨둔 물량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뭐 중요할 듯 싶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고 또 그 갭을 동반한 캔들 시가 정도까지도 지금 훼손을 시킨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다룰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비중 축소라든지 혹은 매도 전략으로 해서 챙길 거는 챙겨놓자. 그렇다면은 더 또 좋은 자리 오면 그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LIG 아큐버 챙길 거 챙겨서 우리 한번 전략 세워보자 해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달 소개해 주셨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한 달도 안 돼서 56%,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 대단한데요. 이 종목도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목표가를 좀 넘었어요. 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5만 5천 원이었단 말이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5만 5천 원의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에요. 이미 넘고도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초 정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에요.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각을 세우고 있죠. 이미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미 절반 정도는 뭐 챙기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물량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지수도 지금 꼭대기에 있고, 뭐 지수 뭐 8,500,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까지도 봅니다만은 일단은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각을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덜 먹더라도 5일선 대응,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은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5일선 따라 올라갈 거니까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때 뭐 또 이제 비중 축소 이런 부분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5일선 보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유익 있게 보면서 5일선 대응 해보자 이렇게 전략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도 들어볼 건데요. 오늘 SPG 가져와 주셨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이랑 연결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SPG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종목이에요. 뭐 간속기 업체로 알려져 있고 또 로봇 섹터 대표적인 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뭐 언급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죠. 네, 앞서 살짝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후반 그리고 올 초까지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내내 밀렸죠. 그러나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10만 원, 11만 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고 우리는 뭐 방송 룰상 내일 시초가에 뭐 편집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대응하셔야죠. 때문에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좀 눌림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한다면은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의 그 목표가 일단 16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10만 5천 원 정도로 우선 설정하고 뭐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AS 업데이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SPG에 대해서 목표가 16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장 참 강하죠? 네. 강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시장도 강한데 강한 종목으로 센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공략해 가셔야겠죠? 네. 그 센 종목, 맥점만 잘만 공략할 수 있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눌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6시 30분 정말 잠시 후인데요.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또 양방향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충성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대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복습 열심히 했거든요. 아,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22조 원의 거래 대금과 이 상승 종목 수 고려해보면 우리 2% 부족한 마감이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이 32조 원, 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삼박자가 딱 들어서 맞았고요. 네. 우리 은서 앵커가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장을 분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은서 앵커가 정확하게 표현해준 내용에 덧붙여서 2%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장, 다음 주 장,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주식을 매매해도 되는 장일까, 좋은 장일까?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 물론이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장에서 몇 가지의 그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전환 포인트 나왔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12원 정도 하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0원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지난 4월 초, 그러니까 4월 8일, 9일, 10일 이때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이 1,500원 수준에서요. 1,470원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30원 이상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국내 주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주시장에서 매수를 할까요? 은사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네. 이익이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2,000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에서의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외국인들은 1달러를 가지고 2,000원으로 교환을 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환율이 1,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1,000원을 교환하면 2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식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아랫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주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70원의 가격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의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일장 다음 주까지도 의미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가 22만 4,500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던 내용은 지수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래에서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틀비틀 흘러 이렇게 상승하면서 조금씩의 가격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를
돌판 형태 가격을 만들어줬죠. 22만 4,500원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왕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장에서의 형태가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두 번째 흐름이고요. 은서앵커 아까 좀 전에 거래 대금과 상승 종목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이 전환이 됐죠. 더 많아졌죠.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수가 7천이 갈지 8천이 갈지 9천이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이 내일뿐만이 아니고 당분간의 상황에서는 연출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과 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맞물려서 상생 종목의 수까지 고려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 어쨌든 긍정적으로 시그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바로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사실 지난주에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해 주시면서 네. 비슷하다고 띄워주셨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이제 뭐 역회된 숄더형 지난 이후에 고점 찍고 살짝 조정받고 상승할지 말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리면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강한 신고가 경신 나왔거든요.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거래량을 좀 동반한 장대 양봉이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이제부터 더 분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에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부장이 움직여야 되죠. 많은 종목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소부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승 흐름으로 자리를 딱 매김했다라는 것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로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정배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을 살 때에는 정배열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죠. 다른 의미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많은 그 숫자를 내포한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240일도 있고 12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5일도 있습니다. 각각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나열이 많은데요. 우리가 높은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차트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은 그 위에 있겠죠. 이게 안정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높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있는 모습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되어지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소부장 종목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주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했어요. 시장에서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의 패턴의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일반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장 한미반도체에 대한 타겟팅 되어지는 진입 그 관점은 거래량이 장 초반에 많이 거래가 된다. 오늘도 올라와 있구나. 그래서 아침 초반에 혹시나 미국 시장의 흔들림으로 조정을 보여준다면 진입의 판단 흐름으로 전략적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위기는 오늘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특이점에서의 한미반도체 차트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이런 훈풍 기대감 우리 가져볼 수 있겠다 봐주셨고요. 거래량 증가가 주가 상승의 공식으로 유효한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분석 도와주셨네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TMC인데요. 네. 이 종목 차트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회된 숄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특징이 조금 뭐 U자형 상승 곡선이라고 하나요? 정확해 보셨습니다. U자형이 보이는데 이 U자형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시장에는 바닥을 찍고 가격의 전환이 나타나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V자 반등, 하나는 U자 반등, 그리고 마지막은 L자 반등이라고 해서 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U자 반등과 V자 반등에 또 L자 반등에 각각 특징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왜 U자 반등의 흐름들이 이런 모습들에서 주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U자형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TNC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U자형이죠. 이렇게 U자형으로 바닥치고 전환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죠. V자 반등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2차전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V자 반등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V자 반등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V자 반등을 주는 종목들은요.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해서 이런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의 종목은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U자형 반등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삼성전자의 종목이 U자형 반등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 이렇게 U자형 반등을 주죠. 이런 U자형 반등은 주가 오르내리면 이런 반복적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패턴을 가지고 한 단계 크게 상승하고 살짝 흔들리고 한 단계 크게 상승하고 좀 흔들리고 한 단계 크게 상승하고 좀 흔들리고 이런 패턴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L자형 종목들은 계속 옆으로 기기 때문에 별 대표적인 종목들이었고요. 투자는 V자나 U자로 투자하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T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U자형 반등. 앞에 삼성전자가 움직인 것처럼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이 아니고 한번 쭉 뻗어주고 조금 쉬고 또 쭉 뻗어주고 조금 쉬고 이러한 패턴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TMC.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종목 점검을 통해서 특이하다 이 종목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시초가 형성 과정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내일장 매수의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 관심도를 가져야 되는 종목. 왜? 연속적 흐름에서의 가격 진화 형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흐름상에서의 모습에서 U자형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폭이 한 단계 크게 올라가고 조금 쉬고 크게 올라가고 이 과정,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주가 패턴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면서 투자에 도움을 가지면서 이 종목에 대한 타점으로의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TMC 차트를 통해서 U자형 반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가격이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TMC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앞서서 급등주 프로파일링 코너에서도 얘기 계속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로보티즈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또 전고점 돌파한 시도가 보여졌는데 현 구간에서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생컬은 우리가 차트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는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로에 혹시 접근을 하시나요? 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으로 추세 만들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차트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주가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주가 움직임의 수준을 체크해서 만들어 놓은 게 봉이라고 하잖아요. 이 봉이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종목은 정말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로보티즈를 지금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마 요 그림에서는 요 황색선, 제가 보시는 60일 이동평균선 초록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해 보시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일봉이 왜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갔는지를 판단해 설명드리게 되면 60일 전 주가가 한 여기쯤 됩니다. 대략 제가 1월 말 정도가 60일 전이기 때문에 60일 전 주가 수준이 여기쯤 되는데요. 오늘 가격이 60일 전 주가를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갑니다. 주가가 세다는 거죠. 그러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당일의 주가가 끌고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에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향시키면서 이 봉이 끌고 올라갔죠. 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진화된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APR이라고 이 화장품 관련주에서 최근에 강한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간 시점 여기죠. 이 지표가 끌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가는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로보티즈를 우리가 다시 추정해서 오늘 장에서 의미 있는 가격의 흐름이었다고 보는 당일의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주가 흐름의 내용으로 분석해 볼 때 오늘 가격의 상승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 이런 과정에서의 해석이라고 해서 추세를 오늘 장에서 일봉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흐름으로서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고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의미 있는 차트의 흐름이 오늘장 보여줬다라고 해서 로보티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보티즈 차트를 통해서 일봉이 60일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강한 힘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고점 돌파 흐름도 상향 흐름의 신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김대준 위원의 상승률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대준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 갤러리아 무려 108%고요. 에코프로비엠 72.9%, TMC 역시 72.8%입니다. 그 밖에 JNTC와 클로버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화 갤러리아 먼저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내수 소비 회복세와 맞물려서 굉장히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하나갤러리아 적금에 대해서는 유통주의 업종이고요. 오늘 상승한 거는 여러 가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장 주가가 비교를 세게 움직였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에는 세계 경기가 아무래도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기 민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경기 회복주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뭘 하겠습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백화점 가서 옷을 사고요. 조금 더 모이면 자동차도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사게 되면 건설주가 올라오고 백화점 가서 옷을 사면 유통주들이 움직이고 이런 형태,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강하죠. 이런 맥락점에서 유통주 하나 갤러리아의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고요. 최근에 조정받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키포인트만 딱 잡아서 더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가의 반등 시그널은 V자가 있고요. U자가 있고요. L자가 있는데 L자의 종목들은 그렇게 예시의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 갤러리아가 L자형입니다. 주가가 쭉 빠져서 정말 오랜 기간 L자로 주가의 흐름을 긴 다음에 상승을 주죠. L자 종목의 특징적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급등을 합니다. 주가가 셀 때는 상한가까지 흘러가는 이런 긴 흐름에서 그래서 L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형주는 별로 없어요. 대형주는 L자로 옆으로 길게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된 과정을 보여주고요. 주로 좀 작은 종목들이 L자 패턴의 종목 흐름을 많이 보여주죠. 지금 보시면 L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통상 우리가 이제 원차트 법칙이라고 해서 긴 만큼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의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위로의 상승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고점, 음봉, 거래 일반적으로 봐서는 고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주가 시그널의 기술적 분석에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자형 패턴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질 때는 이런 모습에서의 흐름이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좀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종의 긍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또 L자의 오랜 기간 바닥 다짐 현상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상승을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린 과정이다 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전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그래 유통주 백화점 한번 사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한 번의 조정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보통 L자형 패턴의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종목이 중간당에 쉬는 종목의 흐름들은 보통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쉬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쉴 때, 마이너스 할 때, 흔들림이 나올 때 이때 관심도를 가지고 진입을 해서 좀 가져가는 이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갤러리아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TMC예요.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신규 종목으로 이제 기관의 물량 소화 과정 거친 시점에서 맞춰서 소개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번 달 소개해 주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70% 넘는 상승률입니다.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은서잉크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기록해뒀기 때문에 제가 허투루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TMC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복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규 종목이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하나 플러스해서 더 하나 추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소형주의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테마주가 움직일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또 양자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TMC가 아주 유효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TMC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지켜보는 흐름으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TMC 주가 흐름을 보면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형적인 이 종목은 상승 N자형. 우리가 주식을 살 때요. 상승 N자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상승 N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N자형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중요한 내용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부를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부가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저점부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이 패턴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가 상승 N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TM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실 때 상승 N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오늘 장에서 약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판단으로의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상승 N자형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물량 소화 다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이 재상승 과정에서 흐름이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겠지만 신규로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부가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도도 필요한 구간에서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TMC에 대해서까지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관심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원익 IPS 가져와 주셨네요. 네, 제가 앞서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종목 하면 대표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겠지만 원익 IPS가 소부장 종목 내에서는 기존에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앞서 로보티즈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센 종목의 흐름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때 일봉이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때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번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봉이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오늘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가는 로보티즈의 주가 움직임이었죠. 지금 원익 IPS의 주가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일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로보티즈는 60일을 끌고 왔죠.
원익 IPS는 20일을 끌고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게 될 때, 앞서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로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다음 흐름으로 소부장이 간다면 원익 IPS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목표가로 해서 손절은 11만 원 수준으로 관심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가격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김재준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